2025년 4월 7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 체크 먼저 해볼게요. 외국인이 1조 9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장 초반 매도로 이어지다가요 10시 20분을 기점으로 매도가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재는 외국인 매수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역시 매도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도 역시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발 관세로 인해서 8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금융투자가 매도세가 이어지다가요 매도폭을 조금 축소를 하는 모습이고, 시장 방어는 역시 연기금 쪽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흐름 보게 되면 코스닥도 역시 2천억 넘게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의 매수로 인해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 다만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다 보니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360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 2350포인트라도 버텼어야 되는데 하회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만약에 악재가 지속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280포인트 부근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661포인트로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개파락으로 인해서 악재가 다 포함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역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661포인트 하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 기준으로 651포인트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섹터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오늘 섹터 확인을 보시게 되면 역시 정치 테마 관련주만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앞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오늘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는 주요 요인을 확인을 해보면 어떤 이유냐, 중국에서 보복관세를 시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 그 여파가 국내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국내 이슈가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슈가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정치 인맥 관련주만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희귀금속도 앞서 언급해 드렸던 대로 중국이죠. 중국에서 미국산 제품에 34%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고, 중국 상무부에서 국가안보 이익보호와 함께 확산 방지 등에 대한 명분을 내세워 희토류 7종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희귀금속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쪽에서 전기차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원래 전기차는 미국 내에서 보통 수입을 많이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올 1, 2분기 전기차 업종이 실적이 전 분기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재고 조정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캐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캐즘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악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주요 배터리 3사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담은 보고서가 4월 들어서 줄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악재고요. 국내 주요 배터리 3사와 중국 배터리 업체와 점유율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를 포함을 해서 전기차, 리튬 관련주 모두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 해운 물류 관련주도 역시 상호 관세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IM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의 관세 정책 그리고 중국 조선업 규제로 현재 해운 시장은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되면서 해운 무역 관점에서 컨테이너, 벌크, 에너지, 자동차 모두 물동량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상무부에서는 중국의 조선업 규제도 근시일 내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관련된 업종들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투자심리 훼손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SK증권에서 얘기를 한 거는 2025년 상반기 전력기기 업종이 AI 인프라 기대감이 꺼지게 되면서 멀티플 조정을 받았고요. 국내 3사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 PER을 보게 되면 22배에서 14배로 36%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멕시코와 한국에서 그 전력기기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 관세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요. 이런 부분이 악재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관세에 대한 악재가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했기 때문에 국내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 하락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밑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게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던 내용이었죠. FDA 국장 마티 마테리가 케네디 J 주니어 행보를 막지 못했다라고 생물의약품 평가연구센터의 책임자 피터 마크가 퇴출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아마 관세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4월 2일 날 발표를 했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관세는 제외되었다라는 점이 위안이었는데, 의약품과 반도체는 별도 관세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미국 쪽부터 시작을 해서 제약바이오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동일한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 분야의 관세에 대해서 아주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반도체의 25% 개별 관세가 부과될 경우 반도체 구매 비용이 25% 상승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100를 이탈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반도체 업종 지수가 전반적으로 9.88%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인텔의 경우는 지난 목요일날 TSMC에서 파운드리 사업 일부를 양수를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7%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경기가 안 좋게 되면요 국제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는 사실은 물음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국제 유가를 떨구면서 인플레이션을 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국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발생 요인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면만 본 거고,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로 인한 악재잖아요. 경기 침체로 인한 악재, 그게 굉장히 악재라는 거죠. 저는 이게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경기 침체의 비율이 지금 40에서 60%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만큼 인플레이션 발생에 대한 우려가 문제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존재를 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대왕고래 관련주가 약세였고요. 원자력도 역시 약세였는데 뭐 이거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지원을 했던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비철금속도 역시 구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ETN 관련주도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도 역시 비트코인 8만 선을 하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금요일까지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비트코인은 그래도 버텼습니다. 뭐 기술주가 너무 낙폭이 크다 보니까 그나마 가상화폐 쪽으로 도망을 갔었는데, 이 가상화폐도 역시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타이어도 문제가 좀 있죠.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에서 생산 비중이 높은 타이어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캄보디아 49%, 베트남 46%, 태국 36인데 이거 타이어 코드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시설이 베트남과 태국에 있어서 문제가 크고요. 그 다음에 천연고무도 역시 동남아 등지에서 공급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국내 타이어 관련주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철강 관련주도 역시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3월 15일자 무역확장법 232조의 이거에서 자동차에도 포함이 되고 철강에도 포함이 되는데 관세를 좀 두드려 맞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존재를 하죠. 그렇게 되면 철강 관련주들도 덜 팔 수밖에 없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섹터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매도를 했던 종목은 아난티,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이스트 소프트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스트 소프트는 그래도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뭐 손절가를 이탈을 했죠. 손절가를 이탈을 했다라기보다는 뭐 깨지면 안 될 가격을 깨지게 되면서 빠르게 그냥 소폭이지만 챙겼다, 분전 부근에 챙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난티가 지금 지지선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게 6,150원이었는데 그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NHN은 오늘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매수는 일부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 먼저 볼게요. 아난티 오늘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사실은 6,150원에서 6,200원까지는 저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장 초반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저항을 돌파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빠르게 정리를 했어야만 했던 이유를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만약에 여기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 5,4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최악의 경우는 5,2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저항이 있으면 이 저항을 뚫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서 물리게 되면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5,200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리를 하고 다시 돌파를 할 때 재매수하는 방법이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저는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는 거를 예상을 했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오늘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 이중 바닥이 형성되게 되면서 튀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뭐 제가 빠르게 손절가를 잡고 드렸던 내용이죠. 이게 박스권 상단에서 물리기 시작하면 9,9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뭐 앞서 아난티와 같이 정리를 한 후 차라리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 매매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경우는 내일 다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난티도 역시 똑같고요.
아난티나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나 확인을 해보게 되면 관세에서 영향을 벗어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에서 영향을 벗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스트 소프트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았던 거죠. 다만 이제 10분봉으로 제가 매매를 확인을 좀 했는데 매수 타이밍을 17,180원 그리고 17,35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밑에 있는 수급도 확인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올라가게 되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고요. 거래일 없는 조정, 그 다음에 거래가 동반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고점을 형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매수하는 타이밍은 올라갔다가 거래량 동반되고 거래량 없는 조정에서 매수를 한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 일봉상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던 가격이 19,6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26,000원 부근까지 상승 여력이 있었는데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에서 깨진 거죠. 저항을 돌파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빠르게 11%대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일까지 볼 예정인 종목 중에 하나를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NHN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HN을 보고 있다라는 이유는 실적을 통해서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적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 연간 볼게요. 2020년에 당기순이익이 280억을 벌었고요. 2021년에 1297억을 벌었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적자가 형성이 되었고요. 2024년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적자가 유지가 되었습니다만 1분기부터 실적이 다시 턴 어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연간으로 보게 되면 2025년, 2026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분기로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 3분기 다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19,2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가격 있죠. 19,2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9,000 초반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예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가격이었고요. 최근에 뭐 일시적으로 뭐 조정받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는 있었지만 이 가격에서 지지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실적으로 보게 되면 2022년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깨졌고 2023년에 소폭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2022년보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소폭 반등이 나왔는데 2024년 4분기까지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주가 떨어졌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지금 저는 제가 매수한 가격을 매수하라고 언급드린 가격을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19,040원에서 19,200원 얘기를 했죠. 매수 타이밍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10분봉으로 5분봉으로 보죠. 10분봉 일단은 19,040원인데 뭐 그 위에서 움직임은 있었으나 12,000원, 19,200원 사이에서 매수 타이밍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높게 사신 분들은 19,200원이 되겠죠. 지금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매도했던 종목까지 싹 언급을 좀 해드렸고 지금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밀리는 종목들 리스크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NHN은 내일 매수 타이밍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도 관심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조금 있다가요. 최종 차트 실적 한번 더 볼게요.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